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울산 HD 대 전북 현대의 경기입니다. 울산이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귀중한 승점을 땄습니다. 일단 순위 경쟁에 굉장히 중요한 승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전북은 김도현 감독님이 오신 다음에 승리가 없으면서 조금 답답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실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팀의 워낙 최근에 라이벌 관계가 심했기 때문에 어, 울산 팬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 전북 팬들은 속이 상하실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두 팀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고려를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 경기를 저는 좀 이 전체적인 흐름의 측면에서도 볼 그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두 팀이 이제 워낙 오랫동안 우승 경쟁을 계속 펼치고 있는 팀인데다가 어, 최근에 좀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경기를 총평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긴 호흡의 느낌에서 이제는 울산과 전북의 관계가 좀 뒤집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울산이 전북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다가 전북이 예전처럼 하질 않아요. 울산 만났을 때. 예전에는 그러니까 김상식 감독님 계실 때조차도 울산을 전방부터 누르고 싸움을 걸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기고 뭐 지고를 서로 주고받고 했었지만, 그때도 생각해 보시면 항상 전북이 전반 초반부터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가서 싸움을 걸고 거기서 실수를 유도하고 득점을 올리던 그런 때가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전북이 약간 몸을 사리죠. 예, 몸을 사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이게 뭐 실리적인 접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전북이 울산에 가지고 있던 자신감을 상실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근데 저 이게 뭐 영원히 갈 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울산도 뭐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맨날 전북만 만나면은 약해지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한 번씩 이겨가면서 그걸 뒤집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북도 이제 김도영 감독님 체제에서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때가 아닌가. 더 전술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서 울산하고 정면 승부를 하더라도 밀리지 않을 만한 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실 이야기지만 이걸 또 받아들이고 이제 뒤집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 그렇게 해야만 또 이제 이 우승 경쟁이 더 재밌어지고 전북의 순위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팀부터 말씀드리면 좋을까 싶은데, 저는 지금 조금 전북 쪽부터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부터 할까요? 아니, 전북부터 하겠습니다. 생각한 대로. 자, 일단 전북은 어저께 이제 변형 쓰리백을 들고 나왔어요. 변형 쓰리백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센터백은 3명이 나왔습니다. 그 정통파 센터백이 최근에 이제 울산도 이제 제가 변형 쓰리백이라고 써놨는데, 울산은 이제 변형 쓰리백의 한 명이 이제 이명재 선수라고 저는 봤는데, 그거랑 비교해서 전북은 그냥 정통파 3명, 구자룡, 박진섭, 이재, 이렇게 3명이 나왔는데, 이게 왜 제가 변형 스리백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아이고,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자, 이게 흰색을 전북이라고 봤을 때 구자룡, 여기 있는 선수가 그 박진섭, 이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오른쪽 측면 수비수가 전형적인 측면 수비가 없는 상황이었고, 한교원 선수가 나왔는데 수비할 때는 내려와서 도와줍니다. 이게 3백 형태를 꾸려요. 김진수 선수까지 이렇게 꾸려 놓는데, 이게 지금 공격에 들어갈 때는 아예 윙포드처럼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빌드업 할 땐 이렇게 해서 오른쪽 측면 쪽을 구자룡 선수가 맞게 되는, 이런 식의 빌드업을 준비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변형 3백이죠. 공격할 때는 3명 이 남아 있고, 여기가 사실은 포백인 것처럼 김진수 선수가 있긴 하지만 포백인 것처럼 되는 형태지만, 또 수비할 때는 3백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수초 싸움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리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이영재 선수, 뭐 가끔 이수빈 선수도 갔는데, 이쪽 측면 쪽으로 나와주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패스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가다가 잘릴 가능성이 크니까 여기를 한 명이 빠져나와서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빠져나와서 받아주고 앞에도 연결해주고, 이쪽 측면에서도 뭐 중앙 쪽으로 연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구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조금 한 칸 앞에서, 주로 여기서 빌드업을 담당을 했던 게 이수빈 선수하고 보아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가 약간 3-2 형태로 꾸려져 있는
그리고 이제 이영재 선수는 주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빌드업을 구성해 온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잘 됐느냐라 그러면 저는 전반에 특히나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후반에는 조금 수정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좋게 평가를 하는 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안 굴러갔어요. 빌드업이. 그럼 그 빌드업이 왜 안 굴러갔을까?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수비 선수들의 활약이 좀 아쉬웠습니다. 어떤 개인 기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저께 경기 끝나고 인터뷰 보니까 홍명보 감독님이 강윤구, 주민규가 압박을 잘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딱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전방 압박에서 이 전북 선수들이 상당히 고전하는 그거에 대처하는 거에 고전하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떤 시기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세워놓긴 했는데 사실상 보야니치가 뒤를 받치고 고승범 선수랑 강윤구 선수가 전방에서 압박을 많이 도와줬는데 이게 여기 박진섭 선수가 있을 때는 오히려 잘 안 가고 그다음에 또 주민규 선수가 있으니까 공이 구자룡이나 이재익 선수한테 가는데 여기 가기만 하면은 족족 잘리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사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잘렸느냐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볼이 들어가고 나면 이제 주민규 선수가 여기 붙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쪽은 걸린 거예요. 이쪽 바깥으로 가기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넘겨서 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죠? 위험하죠. 롱패스가. 그러니까 여기 걸려 있고 여기를 즉시 강영구 선수가 압박하니까 이 선수가 지금 어딜 줘야 될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여기를 이제 김진수 선수가 있지만 측면에 있었던 엄원상 선수도 같이 압박에 가담하고 있고 여기는 접근을 지금 해오는데 여기 미드필더 그냥 안 두고 보현이 치는데는 뭐 고승범이 그냥 따라 붙겠죠. 이렇게 붙으면 여기도 못 줄 것 같고 여기도 못 줄 것 같고 하니까 롱패스 몇 번 시도하다 보니까 이거는 공을 그냥 뺏겨버리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보더라도 여기 수비 둘인데 여기 지금 뭐 한 명밖에 없네. 이런 상황들이 많아지니까. 본인들이 후방에 숫자를 많이 뒀으니까 사실상 이 선수가 지금 남아 돌게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빌드업에 참여 못하게.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그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롱패스를 연결하더라도 숫자는 수비하는 울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빌드업 자체가 좀 허둥대는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구자룡하고 이재익 선수한테 볼이 들어갔을 때 상당히 불안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전방에서 그러니까 후방에서 풀어나오지를 못하니까 미드필더한테 볼 들어가는 타이밍도 늦을 때가 많고 늦게 되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뭐 전개가 이렇게 뭐 오는 거를 원터치로 팍 넣어주고 다시 받고 다시 넣어주고 여기서 그때 움직이면서 이렇게 공을 받으면 조금 공이 빨리 돌면서 울산 선수들도 누구 수비해야 될지 좀 어려워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후반전 초반에 좀 나오더라고요. 터치 수가 확 줄었어요. 템포도 빨라지고. 그래서 여기서 센터백들이 잡고 고민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밀어넣을 수 있게 밀어넣고 다시 받거나 이쪽에서 들어오면 이걸 측면 쪽에 움직이는 뭐 김진수 선수한테 내준다거나 왜냐면 이렇게 이쪽에 볼이 들어오면 이 선수가 아무래도 수비하는 엄은성 선수는 여기 들어온 이수빈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풀어가려고 했죠. 예.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빌드업이 템포가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선수가 여기서 공을 잡고 접근해 갈 때 이미 당황하는 게 느껴지죠. 찾고 있는 게 보이고 여기서 이재익 선수가 뭐 본인이 하려고 그래도 템포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수가 이쪽으로 한번 친다 그러면 다 알아요. 공을 이쪽으로 쳐놨으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주거나 여기 주겠지. 이쪽으로는 안 갈 거 아닙니까? 패스가. 방금 이 화살표 방향으로 공을 치면 그럼 이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고서 차는 척만 하면 이 선수가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김진수 잡아야 되는구나. 아우 누구 잡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걸 오히려 예측을 할 수 있게 돼버리는 게 있거든요. 몸 방향이라던가 발 차는 방향을 이렇게 눈에 띄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전북의 어떤 빌드업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전반전에. 예. 그리고 후반전에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를 이제 템포 좋게 이렇게 오는 거를 쉽게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리턴을 내주는 거를 몇 번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또 이걸 이렇게 투입되면 이걸 측면으로 바로 내주기도 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울산 선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게 여기 투입되면 그냥 이번에는 어떻게 수비를 하냐면 여기로 나갈 때 이거를 이 선수가 나와서 잘라버리는 거죠. 예측하고 있다가 얘네가 자꾸 여기다 넣고 이렇게 측면 나가는구나 싶으니까 여기서 이거를 그냥 인터셉트 한다. 이것도 있었죠 후반전에.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빌드업에서 안 풀린 것 때문에 경기 자체를 본인들 뜻대로 못 풀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해설할 때 해설 그 경기 중계 중에 제가 스카이 스포츠랑 쿠팡을 오가면서 봐가지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북이 좀 수비적으로 한다 이상윤 해설이었나? 전반전에 좀 소극적으로 한다? 수비적으로 축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의도하고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한교원 선수 측면 쪽에 이제 전진시켜가지고 쓰는 형태 후반전에 안현범 선수가 들어왔고 그런 형태를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서 근데 이게 거의 한교원 선수를 쓸 수 있는 장면이 거의 안 나왔죠 전반전에. 그거 왜 그랬을까요? 여기 오려면 최소한 여기서는 볼이 풀려 나와야 여기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황교안 선수는 사실상 열심히 뛰다가 끝나버린 그런 전반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빌드업이 잘 안 되니까 울산이 전방 압박에 시달리니까 경기 자체가 많이 무너진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데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재익 선수하고 구자룡 선수의 어떤 그 발밑 빌드업 능력이 좀 아쉬웠다. 그거는 좀 가혹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그 울산같이 개인 기량을 갖추고 전방 압박하는 팀들이 사실 K리그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북이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면역력을 가지고 빌드업 체계를 갖춰가기에는 쉽지 않은 판일 수도 있고 또 여기다가 이제 감독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생각이 다르실 거란 말이죠. 분명히. 물론 박원재 감독님 체제에도 이런 식의 또 빌드업을 조금 쓰기도 썼었지만 그때 물론 김진수 선수가 뒤에 내려와 있는 그런 형태를 쓰기도 썼지만 어찌됐든 이 선수들도 감독님 체계에서 뭔가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고 본인의 개인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혹은 빌드업 쪽에 좀 더 신경 쓰고 템포 같은 거 같은 경우는 또 선수들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더 빨리 하면 되는지 계속 염두에 두고 훈련하면서 또 그리고 받아주는 선수들하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있는 선수들 자체도 이수빈이나 보아탱 선수 자체도 반응을 빨리 해줘야 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줄 수 있지. 그냥 여기 이렇게 묻어 있으면 못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잡아도 여기 있는 선수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럴 때 탁 튀어나와서 받아주고 이걸 해줘야지 이제 빌드가 풀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결국 숙련도의 문제니까 어, 그런 거를 좀 수정해 가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제가 전북 팬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는 페트레스쿠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그건 어느 지도자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고자 하는 축구가 있으면 그거에 맞는 선수들도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센터백에 조금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있어야지 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가혹한 말이지만 저는 어저께 구자룡 선수가 상당히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미스가 많았고 딱 봐도 허둥대는 게 보이고 어디 줘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전반전에도 막 공 뺏기는 장면들 여러 번 나왔는데 그게 보면 주변을 미리 못 찾아놔서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화면에 있는 3번에 있는 선수가 홍정호였고 2번에 박진섭이 있었다 그러면 분명히 다르지 않았을까요? 느낌이? 그러니까 박진섭 선수는 미드필더 성향도 있고 본인이 공 가지고 이동하는 걸 되게 자신 있어 하는 선수잖아요. 볼 투입도 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측면에도 이렇게 나가고 이런 게 되게 조금 더 구자룡 선수보다 유연하게 잘하는 선수니까 여기서 홍정호 선수가 볼을 뿌려주고 여기서 박진섭을 중심으로 볼을 풀어갔다라고 하면 뭔가 느낌이 좀 달라지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김두현 감독님도 조금은 이적 시장에서 좀 보강을 지원받고 본인이 원하는 선수들을 보강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북이 지금 뭐 뒤집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시작하면서 전북한테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후발주자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다시 팀을 만들어서 울산을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에서 좀 아쉬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아고 선수도 이제 그 김두영 감독님이 그대로 말씀하셨던 게 저는 되게 동감하는 게 뭐냐면 티아고 이 녀석이 자신감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저께 쉬운 실수가 엄청 많았거든요. 잡아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막 미스가 엄청 나잖아요. 그게 잡아놓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 주지? 이거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으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런 걸 보면
지금 필요한 건 승리인 것 같습니다. 전북은 꾸역승이라도 한두 경기 이겨가면서 팀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안정감을 찾아갈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모로 전북한테는 어려운 경기였는데 그래도 수비적으로만큼은 집중력을 높여가면서 예, 잘했던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이었던 점은 확실히 그 제가 빌드업을 못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후반전에는 빌드업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보였다. 템포가 올라간 게 딱 보였어요. 물론 울산의 어떤 전방압 강도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었지만 분명히 이제 감독님이 그걸 알고 계시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아, 이거 수정하려고 하셨구나. 이거 수정해 오려고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생각. 그게 근데 뭐 하프 타임에 바뀌어 가지고 팀이 완전히 다 바뀐다 그러면은 그게 뭐 시간이 왜 필요하고 그런 훈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로바로 안 되죠. 하지만 그런 거를 시도하는 걸 보고서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전북한테는 가혹한 한 판이 아니었을까. 예. 경기 내용도 많이 밀리고 결과도 가져오지 못하고 특히나 이제 경기 막판에 실점하면서 상당히 아쉬운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요쯤까지 전북 리뷰 말씀드리고 그다음 울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울산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전에 이동경을 쓰던 때랑은 상당히 많이 달라진 비슷하지만 달라진 어떤 전술적인 플랜 A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난번 언제였지? 대전전이었나요? 대전전 제가 그때 리뷰 드리면서 똑같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변형 3백 형태로 바꿔볼게요. 울산 공격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변형 3백 이번 경기에도 변형 3백을 전 가져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포백 변형 3백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인데 예.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김민우 선수를 놓고 측면 쪽에 그다음에 강용구 선수 있었고 고승범하고 보현이치 중앙 3명 꾸려놓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엄원상을 놓는 형태라서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인데 또 이제 윤일록 선수가 워낙 공격적이니까 이럴 때는 약간 좀 많이 올라가고 엄원상이 약간 반칸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요즘에 그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오분하라는 거 했을 때 약간 이 엄원상 선수는 약간 안쪽에서 움직이고 바깥쪽을 이 윤일록 선수한테 맡기는 이런 형태를 좀 썼죠. 그래서 이명재 선수는 빌드업 할 때는 처음에는 주로 이제 왼쪽 측면 쪽에서 스토퍼처럼 빌드업을 하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대전전 때도 이제 루빅손 선수가 수비할 때 내려와 주면서 파이브백 형태를 바꿔주고 또 윙포워드를 맡아주고 하면서 변형칠백 형태를 많이 썼었고 빌드업을 또 이제 스토퍼로 나온 이명재가 많이 맡아주면서 또 이제 여기 서 있지도 않죠. 이쪽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도 잘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빌드업이 잘 되고 본인들이 공을 많이 돌리면서 이렇게 이 선수들이 내려가고 뭐 이렇게 빌드업을 잘해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꾸려지고 나면 이쪽 공간이 비면 이때는 뒤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올라와서 크로스도 시도하고 때로는 여기를 돌아가기도 하고 이 한 칸 안쪽을 들어가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도 뒤는 이제 수비가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형태가 되는 상당히 이명재 선수의 몫이 중요한 루빅손도 중요하지만 또 이명재 선수도 중요한 이런 식의 변형 3백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측면 수비도 잘해주고 또 공격에서도 이명재 선수가 잘해줬기 때문에 그 날카로운 크로스가 몇 번 올라갔잖아요. 돌파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고 후반전에도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전북도 후반에 힘을 쓰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김도영 감독님이 홍명보 감독님도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전 루빅손 후반에 들어오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 루빅손하고 아타루 뭐 요즘 잘 맞는다고 한준희 해설이 계속 말씀해 주시던데 그 루빅손이 최근에 폼이 매우 좋습니다. 많이 뛰기도 많이 뛰지만 그 어떤 드리블 돌파나 그런 혼자 깨부실 수 있는 능력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도 보면 루빅슨 쪽에서 많이 풀려 나왔잖아요. 그 주민규 선수 쪽에 넘겨줬던 그 패스, 로빙 패스, 살짝 띄운 패스 있었잖아요. 그 페널티킥 아니냐고 막 했던 그 장면 같은 경우도 이제 루빅손이 개인 기량으로 또 뚫고 나오면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후반에 조금 힘을 쓰려는구나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상당히 공격 전개가 좋았죠. 공격 전개가 좋았고 또 루빅손이 이제 수비할 때는 파이브백 형태로 바꿔주면서 그 울산도 힘이 떨어질 때였거든요, 사실. 울산도 전방 압박을 전반부터 많이 시도하고 아까 말씀드렸 전북 그 리뷰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방 압박을 많이 시도하니까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수비적으로 숫자를 좀 늘려주면은 그게 역습에 대비할 때가 좋겠죠. 그걸 이제 루빅손이 적절하게 해줄 수 있는 수비에 가담해줄 수 있는 선수니까 그런 쪽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울산의 공격 전개가 상당히 좀 다양해지고 좋아진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인제 제가 출연하고 있는 유튜브 오프사이드 테이블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이동경 선수의 이탈을 좀 크게 봤던 이유가 주민규 선수가 고립되는 경기들이 몇 번 나왔어요. 이동경 선수가 좀 군대 간 다음에 마틴 아담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공격수가 그렇게 고립된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 빌드업은 여전히 잘해요. 빌드업은 여전히 잘하는데 볼이 여기서 주로 많이 도는 느낌? 그리고 측면에 가요. 측면으로는 가는데 이 중앙 쪽에 공격수한테 투입이 됐을 때 이 주변에서 움직이는 선수가 적은 느낌? 그러니까 자꾸 여기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거나 측면으로 다시 가야 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동경 선수가 있을 때는 어땠냐? 여기 투입될 때 공이 두 개가 들어왔네요. 투입될 때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움직여 준다거나 여기서 이렇게 투입하면 이거를 이렇게 짧게 받아놓고 본인이 여기서 뭔가 한다거나 여기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패스가 나가겠죠. 여기서 이제 9번 선수한테 투입됐을 때 어떤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게 여기 있는 이동경 선수가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걸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성향도 그런 선수들이 없는 것 같고 잘 못했고 또 그거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크지 않을까요라고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경기는 그게 많이 해결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 대전전에도 좀 느꼈던 건데 그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고승범 선수의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게 된 거. 고승범 선수가 이쪽에 계속 관여를 엄청 했어요. 전반전에 보시면은 이쪽에서 막 날카로운 크로스도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본인이 침투하면서 이 9번 선수한테 투입됐을 때 이걸 줄 수가 있게 된 거고 또 이제 여기 그 강용구 선수도 계속 주변에서 움직여주고 최근엔 또 김민우 선수가 이쪽 중앙 쪽에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졌죠. 사실 또 여기 루빅손이 측면을 맡으면 김민우 선수가 이쪽에서 뛸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지난번 대전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서 1을 치려고 하는 두 선수가 여기 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보야니치의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빌드업 할 때 아무래도 여기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가 한 명일 때보다는 두 명이 있는 게 볼이 더 잘 돌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게 뭐 꼭 울산이 빌드업을 보헤네치만 데리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선수들이 좀 없어도 보헤네치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풀리면 내려와 주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려와서 처음부터 5명이 하진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보헤니치 이 선수가 정말 축구 쉽게 하거든요. 근데 되게 영리하게 잘하는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거의 다 원터치예요, 얘가. 여기서 볼 끄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기서 투입되면 본인 뒤에 누가 붙는다 싶으면 그냥 리턴 내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해요. 그러면서 위치 다시 잡습니다. 혹은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데 압박 안 온다 그러면 이거 그냥 여기다 돌려대서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여기 이렇게 안 오면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판단이 매우 좋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수들이 조금 매번 내려와 있을 필요가 없고 조금 위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게 이 두 명에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좀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게 된 거고 워낙 고승범 선수는 또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빌드업 안 되면 도와주고 되면은 위에 있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유기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러다 보니까 앞선에서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아까 제가 이 9번한테 투입했을 때 근처에서 움직이는 선수들이 여기서 움직이는 선수들이 많아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고승범 선수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인지 엄원상 선수는 또 특히나 이 한 칸 안쪽에 들어와 있었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전 상당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엄원상 선수가 사실은 라인을 타는 선수잖아요. 여지까지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엄원상 선수가 최근에 득점이 많이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자꾸 안쪽에서 움직일 때가 좀 많아져요. 그래서 크로스가 이렇게 넘어올 때 바깥쪽에 있으면은 득점을 노릴 수가 없는데 엄원상 선수가 최근에는 이거를 자꾸 대각선으로 침투하는 거죠. 바깥쪽에 있더라도 안쪽으로 침투하고 여기서도 넘어오는 거를 주민기 선수가 아무래도 시선을 끌어주니까 이 뒤에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분명히 엄원상 선수의 공격력을 활용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고 이게 또 했던 선수가 있어요. 이동준이라고. 지금 전북에 있다 군대를 갔지만 이동준 선수가 독일에 가기 전에
분명히 라인을 타고 직선적인 선수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와 가지고 득점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때 이제 이동준 선수가 이런 위치 변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동준 선수는 한 칸 안쪽으로 들어오고 측면 공격은 오히려 이 풀백한테 맡겨버리는. 물론 여기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도 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불러내놓죠. 불러내놔야지 이 공간이 벌어지니까 여기 본인이 침투하기도 더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가기는 하지만 주 무대가 이쪽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안쪽까지 해서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그래서 주로 이쪽에서 또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변화를 줬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없는 선수한테 또 보이고 있어가지고 공격력을 좀 활용하기가 더 이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쪽 바깥쪽에서 오는 풀백, 약간 안쪽으로 좁혀선 윙포워드, 그 다음에 자꾸 앞쪽으로 침투하는 미드필더, 요 세 명이 돌아가다 보니까 공격이 굉장히 울산이 측면부터 허물어가는 공격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빅손, 아타루, 그다음에 가끔 올라오는 이명재, 여기도 굉장히 빌드업이 잘 되죠. 그래서 어제도 몇 번 보시면은 그 전북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빌드업이 훨씬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선수가 그냥 전진해버린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울산 전북은 약간 느낌이 여유가 있더라도 여기 투입해주고 본인은 뒤에 기다리는 느낌이라 그러면 울산은 어떻게 하냐면 공을 몰고 전진해버립니다. 이명재가.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가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겠죠. 여기 잡아야 되니까. 밀고 오는데 안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기 주고 이 선수가 잡으러 나올 텐데 받아놓고 여유 있게 해놓고 여기를 그냥 이명재 선수가 오면서 2대1을 받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뭐 아타루는 일로 움직이고 그럼 여기다 연결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선수가 하나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원래는 여기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변화를 주면서 공격을 풀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빈자리 누가 채우냐? 보헤는치가 슬쩍 나오는 거죠. 그럼 아까랑 거의 비슷해요. 수비 형태는. 근데 볼은 풀려서 여기 중앙 쪽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위치 변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김기희 선수가 후반전에 오른쪽 측면 많이 나갔잖아요. 측면 나가면 고승범이 슬쩍 내려와요. 이렇게. 윤일로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쪽에 숫자가 본인들이 4명이나 배치해서 공격 전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북보다는 확실히 매끄럽고 빌드업 상태가 변화가 매끄럽게 되다 보니까 숫자를 순간적으로 변화를 주면서 한쪽에다가 숫자를 많이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네, 이게 전북의 그 어떤 어저께 보여주려고 했던 변형 3백보다 확실히 울산이 보여주려고 했던 변형 3백이 완성도가 높고 훨씬 유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이 잘했어요. 전북보다. 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장면은 그런 어떤 자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기를 완벽히 주도했고 결과도 가져왔기 때문에 물론 뭐 마지막에 극장골이 터졌다고는 하지만 뭐 이기면 장땡이기도 하죠. 경기를 잘 주도했고 다른 장면에서 득점을 할 뻔한 장면들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울산의 승리의 자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득점 장면도 거의 완벽했죠. 공 끊어내는 것부터 완벽했고 그 윤은일록 선수가 다리 사이로 빼주는 패스 너무 좋았고 아타로도 지체 없이 넣어줬고 엄원상 선수도 아타로가 들어오는 걸 너무 잘 봤고 근데 거기서도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엄원상 선수 빠른 거 다 알고 있고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고 크로스가 올라갈 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앞에서 뛰고 있던 주민규 선수도 매우 주민규 선수 맞죠? 앞으로 뛰고 있는 선수도 매우 중요했어요 사실. 왜냐면 그 장면을 잘 보시면 이게 촘촘한 수비를 깨는 방법이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후방에 있는 1선하고 2선의 사이를 찢어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이가 벌어져야지 공격하기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잘 돼 있었던 게 뭐냐면 엄원상이 침투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수비수들은 다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를 쫓아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할 수 있는 요소는 골문 앞쪽으로 계속해서 달려 들어가는 주민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앞에서 자르기 위해서 여기를 내려가야 되고 또 혹여라도 이 선수가 차단 못했을 때 막기 위해서 이 선수가 여기를 붙어야 되고 네. 여기 바깥에 들어오니까 따라오게 되고 미드필더들이 이 뒤에서 따라 들어온 아타루를 제어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아무래도 울산 선수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볼 나가자마자 뛰어 들어간 선수하고 이거에 맞춰서 쫓아가는 선수하고는 속도 차이가 나니까 네. 그 상황에서 오문상이 아주 선택이 좋았죠. 정확했고 그 다음에 아타루
마무리 침착했고. 네.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역습할 때 앞에서 공격수는 가까운 쪽 골대 쪽으로 골문 앞쪽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수비를 모아주고 그 뒤에서 들어오는 이선에서 침투하는 선수가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형태였는데 완벽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울산이 잘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전북이 이제는 추격자가 됐다. 쫓아가는 처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딱 적합한 설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위도 그렇고 최근에 우승 경쟁에서도 그렇고. 근데 저는 전북한테는 조금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울산이 전북을 쫓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몇 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전북한테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최강희 감독님 체제에서 너무 잘 만들어져 있던 팀이 무너진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게 두 명의 지도자가 있는 동안 별다른 어떤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그것이 지금 부메랑처럼 돌아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좀 인내하시면서 전북의 반전을 기다리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김도현 감독님이 그래도 본인이 감독 대행 하실 때 보여줬던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전북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역시 구단에서 감독이 필요로 하는 선수도 적절히 보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울산은 아무래도 이번 시즌 좀 불안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답답한 경기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도 가장 주도적인 축구를 잘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대전전부터 조금 변화를 주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다른 축구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변화를 준 것 같은데 적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울산 팬들은 이번 경기의 승리를 즐기시면서 또 우승 경쟁을 하는 울산을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사실 뭐 명불허전이었다. 정말 치열했다. 정말 치열한 건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명불허전이었다. 역시 이 우승을 다투는 두 팀의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드리기엔 조금 부족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입니다. 전북이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경기는 약간 몰락한 전북과 여전한 울산의 경기였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쯤 하고 가봐야 될까요? 전북 얘기 제가 빼뜨린 게 있네요. 이 전북 팬들 다 울산 설명하는 것 때문에 다 안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드는데, 제가 좀 좋게 봤던 점 얘기를 못 드렸네요. 정민기 선수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 김영광 선수랑 제가 좀 이야기를 하니까 항상 그 말씀 하시거든요. 주전으로 꾸준히 뛰면서 어느 순간 딱 눈이 띄고 어떤 수준이 딱 올라가고 나면 안 떨어진다고, 골키퍼들이. 근데 정민기 선수가 제가 보기엔 요즘에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골키퍼 자리를, 송범근 선수 나간 이후로 좀 불안했던 골키퍼 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선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요즘 되게 좋아 보이고요. 확실히 송민규 선수가 잘합니다. 네. 일단 티아고가 전반에 제가 전북이 공격 잘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장면 중에 또 하나가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티아고가 볼을 받아주고 흘리지 말았어야지 공격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흘리니까 공 뺏겨서 다시 수비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송민규 선수 들어가니까 확실히 볼이 들어갔을 때 안정감을 주는 선수고, 좋은 패스들을 본인이 뿌려가면서 많은 변화를 줬거든요. 사실 그쪽에서 송민규에서 파생되는 공격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확실히 송민규가 좋은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김영건 선수를 이겨내고 만들었던 그 장면에서 득점이 나왔다면 또 달라졌겠죠. 전북 쪽으로.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송민기 선수가 몸 관리를 잘해서 네, 전북에 좀 힘을 더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쯤 해볼까요? 네, 이쯤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팬들 죄송해요. 마지막에 까먹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